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세포막의 특성 중 이제 물질 이동과 관련된 특징이 하나 있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구체화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해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드리는 학습지는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 보면서 같이 공부하라고 내주는 거고요. 과제 아닙니다. 굳이 그거 이제 채워서 굳이 과제방에다 올릴 필요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거 강의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라고 내주는 학습지니까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과제 그런 거 과제는 따로 이제 기회가 따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과제가 따로 올라갈 거예요. 영상 대신 과제가 나갈 거고요. 과제는 따로 제출하라고 제가 거기다 명시를 할 테니까 네, 과제 제출하세요 라고 할 때 과제 제출방에다가 과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강의 학습지는 그냥 편하게 보세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서 배울 거 요렇게 한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중학교 때 물질 이동과 관련해서 중학교 때 배운 거를 하나 좀 보고 갈 건데 바로 확산이라는 거예요. 확산 퍼진다라는 거죠.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분명히 배웠어요. 확산의 뜻은 뭐다?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물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면서 이제 물질의 농도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도록 농도가 균일해지도록 맞춰주는 현상을 바로 뭐라 하자? 확산이라고 하자. 이때 이동하는 주체는 용질이다. 녹는 애들이란 소리예요. 녹는 애들. 왜 용매, 용질, 용액 이런 거 할 때 용매는 녹이는 애고 용질은 녹는 애들이고 용액은 그 녹고 난 전체 그 액체 성분 그거 전체 용액이라 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한 거지만 어쨌든 녹는 애들이 이제 퍼진다 라는 소리입니다. 왜 여기다 용질을 강조를 하냐면은 이따가 삼투를 할 거기 때문에 삼투에서는 또 말이 다르니까. 자, 물질 이동 시에 에너지가 소비가 되지 않는다.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소리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가만히 냅둬도 지절로 이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냅둬도 지절로 된다. 여러분들 가만히 냅둬도 방이 어질러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주변이 어질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되더라. 물론 에너지 투입하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렇게 할 텐데 가만히 에너지 투입 안 해도 지절로 일어나더라. 그렇지만 온도가 높고 농도차가 높고 분자 크기가 높을수록 확산 속도는 빠르더라. 온도가 높다. 분자들의 운동 상태가 빨라진다. 농도차가 높다. 그만큼 농도 차이가 높으니까 빨리빨리 농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양이 이동을 하더라. 분자 크기가 작다. 작을수록 분자의 움직임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다. 이런 것들이 모두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하더라. 이거를 중학교 때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중학교 여러분들이 했던 거예요. 기본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분자 어떤 액체 성분에서 뭐 여기다가 잉크망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게 오늘의 메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물질 이동과 관련된 막의 특징을 하나 더 보고 갈 건데 바로 이겁니다. 세포막은 무슨 막? 반투각성 막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투각성 막. 반투각성이 뭐냐? 왜 중학교 때 셀로판지 많이 들어봤죠? 삼투하면서 셀로판지 들어봤을 거예요. 커피 필터, 거름종이 이런 것들을 반투각성 막이라고 불러요. 모든 물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녀석들만, 특정 애들만 통과시킬 수 있다. 모든 거를 다 통과시키는 건 전투각성이라고 하는데 이 반투각성이라는 거는 어떤 거는 못 가게 막고 어떤 거는 가게 해주는 거. 이게 반투각성이다. 세포막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다? 반투각성을 갖고 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 했어? 선택적 투각성이 해놨어. 교과서에서는 선택적 투각성이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근데 선택적 투각성이 곧 반투각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반투각성은 특정 녀석들을 통과시키는데 그냥 얘네들은 그냥 단순히 뭐 어떤 크기, 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크기를 어떤 크기보다 좀 작으면은 가는 거고 아니면은 못 가고 대충 이런 식으로 걸러져요. 반투각성은. 자, 근데 선택적 투각성은 이렇게 할 수 있어.
난 소금이 필요해. 그럼 소금 성분들만 쏙쏙쏙 빼서 쓰고, 설탕 성분이 필요해. 설탕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나 포도당만 필요해. 포도당만 이렇게 쏙쏙쏙 해올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포막은 즉 필요에 따라, 세포의 필요에 따라서 특정 물질들을 내가 선택해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그래서 세포막은 교과서에 선택적 투과성이란 말을 붙여준 겁니다. 근데 이 선택적 투과성도 결국은 특정 요소들만 통과시키는 거니까 얘는 곧 반투과성이랑 비슷한 의미지만 다만 어떤 의미가 추가된 거다. 내가 쏙쏙 고를 수 있다는 의미만 추가가 된 거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반투과성이라고 한다면은 세포막의 반투과성은 특정 녀석들만 통과시키는데 이거를 누가 결정을 해주냐면은 막단백질들이 결정을 해준다.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을 막단백질이 골라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적 투과성이랑 부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물질이 막단백질의 컨트롤을 받는 게 아니라 반투과성이라고 해도 지들 멋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물 같은 애들이, 그죠? 즉 반투과성이라 해서 모든 물질들이 출입을 하는데 막단백질의 컨트롤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닌 애들도 있더라. 그래서 막을 통한 물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여기까지 길게 했는데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지 다음 내용 하기가 편해요. 아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물질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첫 번째, 단순 확산입니다. 단순 확산. 자, 단순 확산의 정의는 물질이 막을 직접 통과하는 확산 방법이라 해서 막을 어떻게 한다고? 직접 통과한다. 다이렉트로 뚫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막은 기본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이 메인이죠. 근데 인지질 이중층은 왜 생겼냐면은 요 인지질의 소수성 꼬리가 안쪽으로 배열되면서 생긴 것이고, 즉 이 안쪽은 어떤 성질이란 소리야? 인지질 이중층 이 안쪽은 특성이 어떤 특성이다? 소수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애들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겠어? 소수성 애들이겠지, 그죠? 그래서 단순확산으로는 이런 애들이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기체분자. 기체분자는 애초에 물에 대한 용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뚫을 수 있어요. 소수성 물질. 아까 얘기했죠? 인지질 내부가 소수성이니까. 여기 소수성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친구니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진짜 못대로 할 수 있지. 즉 자유롭게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확산으로 얘네들은 주로 이동한 거야. 전하를 띠지 않은 작은 분자. 아무래도 작은 애들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수월할 겁니다. 물 같은 애들이요. 그렇지만 여기다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 게 왜 붙었냐면은 전하를 띈다는 소리는 즉 이온 성분들은 친수성이 너무 강해서 여기랑 잘 안 섞입니다. 반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온 같은 애들은 단순 확산, 물론 단순 확산으로 이동하긴 하는데 그냥 뭐 몇천억 개분에 한두 개 정도고, 전하를 띠진 않은 작은 분자, 즉 물 같은 애들이 주로 이렇게 잘 이동하더라. 아시겠죠? 요게 단순 확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막을 직접 통과한다. 지들 멋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봤으니까, 자, 지들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 단순 확산이라고.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돼? 얘를 봐야지. 특정 막단백질들이 이제 운송을 시켜주는 시스템을 볼 겁니다. 바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봅니다. 촉진 확산이라고 해요. 촉진 확산. 촉진 확산의 정의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물질이 막단백질을 통해 막을 통과한 확산 방법을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좀 볼게요. 맨 처음에 확산의 기본적인 특징을 봤죠? 거기 플러스입니다. 그것들도 가져가면서 플러스. 자, 아까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애들? 소수성 애들이 간다 했어. 그럼 얘네들은 소수성 애들이 아니라 주로 친수성 애들이 촉진 확산 방법으로 막을 통과한다. 근데 친수성 애들은 왜? 아까도 봤듯이 막 안쪽이 뭐라고? 여기가 소수성이니까 친수성 애들이 싫어하잖아.
친수성 애들이 여기 잘 못 가잖아. 못 가니까 다른 통로를 뚫어준 겁니다. 뭐가? 단백질이 다른 통로를 뚫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즉 인지적 내부, 이중층 내부가 소수성이니까 지들 멋대로 잘 못 뚫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말에 보면은 촉진이라 했잖아. 촉진은 무슨 뜻입니까? 빨라지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단순확산보다 당연히 빠르니까 촉진확산이란 이름 붙여줬겠지. 느리면은 느린 보확산이라 죄송해요. 어쨌든 단순확산보다 빠르니까 촉진확산이라고 얘기를 붙여준 거고요. 다만 통과 속도의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따 그래프로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별로 이용 가능한 단백질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촉진확산은 사실 촉진확산에 대해서는 얘기는 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촉진확산의 예시입니다. 그냥 촉진확산에 필요한 막단백질들이 뭐가 있냐는 하는 건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았고 고등학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뭐 그냥 예시로서 알아두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내년에 만약에 생명과학 1을 하신다면 이걸 좀 구분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통로입니다. 채널이라고 부르는 거 뚫려 있어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뚫려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통로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주로 통과하는 애들은 이온 같은 자 조그맣지만은 전하를 띠는 이런 이온들이 주로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물질별로 이용 가능한 단백질이 정해져 있다라고요. 나트륨은 나트륨만을 전문적으로 이동시키는 나트륨 통로를 이용하고 칼륨 같은 경우는 칼륨을 전문적으로 이동시키는 칼륨 통로를 이용한다. 이렇게 물질별로 이용 가능한 단백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내년에 생명과학 1 하시면은 바로바로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근데 요거 말고도 다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이온 같은 애들은 되게 작잖아. 진짜 작잖아. 원자단이잖아. 원자단이. 그렇지만 포도당 같이 좀 큰 애들은 통로로 가기가 좀 애매해. 왜냐면 큰 애들이 통로를 이용하려면 그만큼 통로 구멍이 커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좀 큰 애들은 다른 방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은 얘는 통로가 아니에요. 그쵸? 얘가 그림자를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가 물질을 먹어서 이동시켜서 여기서 내뱉는 거야. 먹어서 구조 변경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가게 해주는 거야. 이런 애들을 뭐라 되어 있냐면 캐리어, 운반체라 되어 있죠. 좀 큰 애들은 이렇게 갑니다. 주로 크기가 좀 큰 친수성 분자들이 포도당, 아민산 같은 이런 애들이 주로 이렇게 가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예시만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것들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비교하는 그래프예요. 뭐에 따라서 얘는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과 속도, 즉 확산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당연히 이제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질 농도가 증가하니까 단순 확산도 그렇고 촉진 확산도 그렇고 전부 다 통과 속도는 증가하더라. 즉 확산 속도는 증가한다. 이게 기본적인 확산의 성질이었잖아. 근데 문제는 촉진 확산을 봤더니 뭐래? 가다가 탄소 확산을 이렇게 쭉 가는데 얘는 가다가 더 증가해? 안 가죠. 뭐가 있다? 통과 속도에 한계가 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이건 왜 그러냐? 단백질이 물질을 이동시키는데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자,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간다. 막단백질에는 이제 통로와 운반체 걔네가 있는데 걔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넘었으면은 그 이상은 통과 속도를 증가시키지 못하더라.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급식소 갈 때 막 뛰어가면은 급식소 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하나 내지 두 개지, 그죠? 그럼 글로 들어가는데 분명히 통과하는 속도에 한계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죠? 즉 어쨌든 가다가 막단백질이 커버칠 수 있는 한계 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확산 속도는 증가하지 않고 쭉 가더라. 다만 그래도 단순 확산보다 어마어마하게 확산 속도가 빠르더라. 요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옆에 보시면 또 다른 그래프가 있습니다. 단수 확산과 촉진 확산을 비교하는 또 다른 그래프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자, 아까는 농도 차였다면은 막을 경계로 한 농도 차였다면 얘는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 어떻게 되더라? 확산 속도는 증가하더라. 봤죠? 봤는데 단수 확산은 꾸준히 가 그냥 꾸준히 쭉 가. 근데 촉진 확산은 어때? 가다가 대략 한 요쯤, 대략 한 40도 선쯤에서 꺾이죠? 얘가 더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그냥 확 꺾어버려. 이렇게 돼버려. 얘가. 즉, 어느 일정 온도 이상을 넘어서면은 확산 속도가 훅 떨어집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 단백질 변성이란 거 한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계란 후라이 만들 때 계란 흰자가 어떻게 된다? 투명한 색에서 흰색으로 된다. 요건 왜 그렇다? 단백질이 변성돼서 성질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거를 단백질 변성이라고 하자. 온도가 증가하면 뭐가 일어난다?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다.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단백질 성질 자체가 변한다는 소리예요. 즉 쭉 가. 온도가 증가할수록 단백질의 활성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쭉 올라갑니다. 촉진 확산하는 경우. 그치만 일정 온도 이상을 넘어서면은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서 더 이상 통로 단백질, 운반체 단백질 이런 수송 단백질들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 수송의 기능을 잃어버리더라. 그래서 통과 속도가 훅 떨어진다. 아셨죠? 이 그래프는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도가 증가하면 단백질 변성 때문에 더 이상 수송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확산 속도가 감소된다. 기억하고 가세요. 자, 이제 오늘 할 거의 마지막 파트 3투를 보겠습니다. 3투는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투각성 막을 경계로 물질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한 번은 다뤄봤을 겁니다. 교과서랜다. 학습지에 이런 그림이 있을 텐데 색깔이 좀 색반전을 좀 시켰어요. 이게 더 왠지 잘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색깔이 좀 이상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3투는 자 확산이랑 비슷해요. 확산이랑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뭐 때문에 다르냐면 여기 있는 이 반투과성 막 때문에 확산이랑 성질이 확 달라지게 되는데 자 반투과성 뭐라 그랬습니까? 특정 물질을 통과시키고 특정 물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을 반투과성 막이라 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중학교 때도 아마 요 예시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설탕물을 가지고서 예시를 많이 들었죠. U자관에 가운데 반투과성 막, 셀로판지 같은 것들을 붙여놓고 한쪽에는 저농도의 설탕물, 한쪽에는 고농도의 설탕물을 넣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물이 이동하더라. 어디서 어디로? 물이 이동하더라. 어디서 어디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더라. 자, 단순히 생각하면 돼요. 확산이랑 삼투랑 단순히 생각하면 돼요. 확산은 왜 일어났어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일어났죠. 삼투도 마찬가지예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일어나요. 양쪽의 농도가 다르니까 이거 맞추려고 움직인다고요. 다만 삼투는 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냐? 자, 설탕의 입장에서 보면은 크기가 커서 통과를 못해. 그래서 확산이 못 일어나. 대신 누가 간다? 그래서 대신 얘보다 분자 크기가 작은 물이 가는 거다. 그래서 농도가 왜 이게 나와? 농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물이 많다.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물이 적다. 설탕은 못 가고 물이 가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물이 많은 데서 작은 곳으로 간다. 왜? 농도 맞추려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예 표현한 게 이런 겁니다. 자, 물 분자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 분자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의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소리는 여기 뭐라 했어? 용질의 농도가 낮다. 물의 농도가 높다는 선은 용질, 즉 녹아있는 얘네의 숫자가 적다. 물의 농도가 낮다는 소리는 여기 나왔잖아. 용질의 농도가 높다. 용질의 농도가 높다는 소리는 설탕이 많다.
설탕이 많다는 소리는 그만큼 물이 적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삼투는 일어난다. 다만 자, 녹는 애들의 분자가 커서 움직이지 못할 때 반투과성 막에 의해서 분자 크기가 큰 애들이 못 움직일 때 대신 녹이는 애, 용매, 물이 크기가 작으니까 대신 가주는 거. 이거를 삼투라고 하자. 꼭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투, 물질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하자. 정 이해가 안 된다? 외워라.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막을 통한 물질 수송에서 확산과 삼투의 공통점. 지금 삼투한 얘기를 좀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확산과 삼투의 공통점 전부 뭐다? 물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분자가 움직인다. 삼투도 그렇고 확산도 그렇고 농도 맞추기 위해서 간다. 다만 확산 같은 경우는 용질이 이동한다. 녹는 애가 이동한다. 삼투는 반투과성 막에 의해 녹는 애들이 못 가니까 삼투는 반투과성 막에 의해서 얘네가 움직이지 못할 때 대신 용매, 즉 물이 이동하더라. 언제? 용질이 막에 의해 요런 경우에 물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이동하는 것을 뭐라 하자? 삼투라 하자. 꼭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삼투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세포의 형태가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을 실험 통해서 보셨을 사람들도 있고요. 못 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제 삼투 현상이 세포에서 왜 중요하냐? 직접적으로는 생존에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자, 일단 용어부터 좀 정리하고 갑시다. 저장액, 등장액, 고장이라 돼 있죠? 등장액은 체액의 농도입니다. 일반적인 체액의 농도. 자, 같다. 뭐랑? 체액의 농도랑 같다. 일반적인 체액의 농도랑 같다 해서 등장액이라 그래요. 대략 한 0.9% 소금물이랑 맞습니다. 식염수의 농도죠. 자, 저장액이라고 하는 거는 얘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하고, 고장액은 얘보다 농도가 높은 것을 고장액이라 그래요. 자, 즉 등장액은 체액의 농도랑 같다. 세포의 농도랑 같다. 물이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 들어왔다가 자유롭게 나간다. 오케이? 그래서 모양이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투의 예시라고나 할까요? 삼투 현상으로 인한 세포의 변화, 요걸 볼 건데, 예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요거랑 이제 요 동물세포 적혈구예요. 여기 다음에 식물세포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일단은 이것들을 보기 전에 요걸 먼저 가겠습니다.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등장액부터. 등장액은 뭐냐면 세포 아니면 체액. 세포와 농도가 같은 용액을 뭐라고 하자? 등장액이라고 하자. 기준을 약 0.9% 소금물로 잡습니다. 아이고. 0.9% NaCl, 소금물의 농도로 잡아요. 식염수의 농도죠. 그죠? 어쨌든 세포와 농도가 같으니까 등장액이에요. 저장액은 뭐겠어?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거를 저장액이라 할 거고,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거를 루프를 고쳐 써서 고장액이라 하겠지.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각각 저장에 등장의 고상액에다가 이제 세포를 넣어본 거야. 세포를 넣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자, 등장액 같은 경우는 그냥 모양, 지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 이유가 뭐냐?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가 같으니까 더 이상 물에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더 이상 모양이 움직이지 않는다. 자, 아까 뭐라고 했죠? 물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라고 했죠. 이 표현은 잘 기억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확산도 그렇고 삼투도 그렇고 농도가 어쨌거나 삼투 현상과 확산 현상이 나타나면 농도가 맞춰지겠죠? 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든 아니면 저절로 그냥 뭐 막이 없어도 일어나는 것이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어날 겁니다. 근데 농도가 맞춰진다고 해서 실제 분자가 멈춰 있느냐? 그건 아니다. 실제 분자는 농도가 맞춰진 상태에서도 움직인다. 여기로 예시를 봤을 때 등장액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가 같다, 맞춰졌다. 그렇다고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요 설명을 제발 좀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저장에서는 바깥쪽에 농도가 낮은 거야. 안쪽에 농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된다? 들어가니까 세포가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액체 양이 있었죠. 그거보다 더 많은 물을 감당해야 되니까 잘못하다가 터지는 걸 뭐라 하자? 용혈이라 하자. 근데 실제로 용혈은 잘 안 일어납니다. 세포 내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왜냐하면 터지면 세포 자체는 죽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혈은 실제로 잘 관찰되지는 않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긴 하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장액이니까 바깥쪽에 농도가 낮으니까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만 나가는 양도 있긴 있지만 다만 뭐라고?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으니까 물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 설명이 제일 정확한 설명이에요. 자, 고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고장액은 이제 바깥쪽의 농도가 높아, 안쪽의 농도가 낮아. 그렇죠? 삼투 현상에서 물이 나가요. 내가 갖고 있는 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세포는 쭈그러듭니다. 자, 이때도 들어오는 물의 양 있다. 분명히 있다. 하지만 뭐가 더 많다? 나가는 양이 훨씬 더 많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물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쭈그러든다. 식물의 세포에서 볼게요. 식물에서는 식물은 이제 여기가 등장이긴 해요. 자, 등장액. 물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으니까 더 이상 세포가 변형되는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그냥 있다. 근데 저장액은 바깥쪽의 농도가 낮으니까 물이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식물 같은 경우는 터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벽 때문에. 세포 벽 때문에 터지진 않아요. 다 땡땡해질 뿐이지. 이렇게 얘보다 좀 커져서 땡땡해질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팽윤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생명과학 2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어쨌든 저장액 상태에서는 식물세포 이렇게 되고, 자, 고장액이다. 이제는 고장액이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훨씬 더 많다. 물이.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쭈글쭈글해지는데 이때 요 막이 세포 벽으로부터 분리가 된다. 세포 벽으로부터 분리가 된다 해서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세포질을 원형질이라고도 불러서 그래요. 어쨌든 이런 용어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식물세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자, 여기까지 삼투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파트는 여러분들이 다 끝났는데 아마 학습지에는 하나가 더 남았을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능동수송에 대한 거. 사실 능동수송은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진 않아서 굳이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심화 영상으로 빼놓을게요. 네, 요거는 심화 영상으로 빼놓을 테니까 그거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대충 이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효소와 물질대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도 영상 길이가 좀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